안녕하세요. 불이 났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설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스프링클러죠. 모든 건물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장소에서는 법적으로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말라고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화재를 막으라고 만든 장치를 설치하지 말라니 이거 정말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흥미로운 규정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마치 잘 짜인 안전공학 퍼즐을 하나씩 풀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스프링클러의 기본 역할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물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경우, 또 불이 날 연료 자체가 없는 공간, 그리고 물리적으로 설치가 의미 없는 상황들을 차례대로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예외들을 관통하는 법의 진짜 논리가 무엇인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 이유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맞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딱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물을 뿌려서 불이 번지는 걸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규에서 여기는 스프링클러 없어도 괜찮아 라고 허용해 주는 건요, 절대 그냥 가볍게 결정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아주 특별한 예외 조항인 셈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예외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물을 사용하는 치료가 화재라는 병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여기 나온 장소들의 공통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바로 물과 만나면 그야말로 큰일 나는 것들이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압기 같은 고전압 전기 시설에 물이 닿는다? 그럼 대규모 정전은 물론이고 감전, 심지어 폭발까지 일어날 수 있죠. 수술실에 있는 아주 정교한 의료 장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토스터 안에 빠진 빵 조각을 꺼내겠다고 쇠젓가락을 집어넣는 거랑 비슷해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훨씬 더 크고 위험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서버실에서 터지는 스프링클러의 물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불이 서버 몇 개를 태우기도 전에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진 물이 바닥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서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 손실이라는 2차 피해가 화재 자체의 피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물 대신에 산소를 차단하는 특수가스를 뿌려서 전자기기 손상 없이 불만 끄는 그런 청정소화 설비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재 하중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애초에 불에 탈 만한 물건이 거의 없어서 큰 불로 번질 염려가 없는 그런 공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줄을 한번 볼까요? 천장이랑 그 아래 반자, 그러니까 마감재가 둘 다 불에 안 타는 재료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숨겨진 공간이 2m가 안 되면 그 안에 탈 만한 게 있든 없든 스프링클러를 면제해 줍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좁고 불에 안 타는 재료로 꽉 막혀 있어서 불이 번질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불이 시작될 연료도 번져나갈 통로도 없는 셈입니다. 이 장소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대부분이 콘크리트, 타일, 쇠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계단, 아니면 돌을 깎는 공장에서 어마어마한 불이 나는 걸 상상하기는 좀 어렵죠. 이렇게 연료 자체가 거의 없는 곳에는 굳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외 상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이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설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호텔 로비나 큰 아트리움처럼 천장 높이가 20m가 훌쩍 넘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 달린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뿌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방울이 바닥에 있는 불에 닿기도 전에요, 공중에서 아주 미세한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거나 그냥 증발해 버립니다. 이러면 화재 진압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가 없겠죠. 이 비교는 정말 명확하죠. 영하의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대형 냉동 창고, 여기에 일반적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배관 안에 있는 물이 꽁꽁 얼어버리겠죠. 결국엔 동파로 배관이 터져서 정작 불이 났을 땐 아예 작동조차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평소에는 배관에 압축 공기를 채워뒀다가 화재 시에만 물을 흘려보내는
건식 스프링클러 같은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양한 예외 규정들, 이걸 하나의 생각의 틀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안전 전문가들이 어떤 논리로 위험을 평가하는지 그 사고 과정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물 자체가 더 위험한가? 둘째, 애초에 탈만한 게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이나 할 수 있는 환경인가? 어떤 장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안전 전문가들은 바로 이 3단계의 논리적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틀을 이해하신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모든 걸 관통하는 철학입니다. 소방 안전 규정이라는 게 그냥 맹목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거죠. 화재라는 위험, 그리고 물 때문에 생기는 이착 피해, 또 비효율성이라는 또 다른 위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아주 깊은 고민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전 규정은 한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과 환경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진화하죠. 미래에는 또 어떤 상상치 못했던 장소가 스프링클러 설치 예외 목록에 오르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칩니다.